안녕하십니까. 네, 법정 스님 눈길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 뜨는 곳에 싱잉볼로 열겠습니다. 네. 네, 잠시 입가에 미소 짓고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네, 법정 스님 눈길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오셨는데요. 네, 선수 교체 늘보가 말썽을 피워서 선수 교체했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은 달분이고요.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분이라고 하고요. 실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상한 데서 외부에서 박수 소리가 나는데. 네. 해 뜨는 곳. 저는 싱잉볼로 명상 안내하고 힐링 세션 진행하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불교박람회 연출 감독하고 있는 김영수고요. 이제 불교박람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불교박람회로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지리 문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초대하면서 항상 법정 스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달분 혹시 법정 스님이랑 무슨 인연 있으실까요? 인연은 없지만 아주 유명한 무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죠. 저도요. 엄청난 인연이군요. 오늘 여기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잖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오늘은 우연히 만났지만 이제 제가 요 번항아리 전시 계속 코디네이터 하고 있는데 달분의 작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달분을 초대했고요. 네. 네. 요번에 전시 제목을 뭐로 잡으셨죠? 관념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하는지 소개도 좀 해주시면. 2020년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합니다. 오프닝도 조금 특별하게. 오프닝 공연이 8월 25일 저녁 7시에 있고요. 북유럽 포크송을 하는 민수홍이라는 친구가 와서 오프닝 공연을 할 거예요. 이 방송이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오프닝 전에 나오니까 네. 오프닝 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진행 겁나 잘하죠? 네. 이 정도입니다. 네. 해 뜨는 곳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8월이 되게 바쁜 한 달인데요. 원래 하고 있던 한국어 강사 일 끝나고 또 싱잉볼 세션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수원을 오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힐러로서 맹활약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고했었잖아요. 싱잉볼 힐러로서 맹활약할 것 같다. 네. 예언이 적중하길.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 이제 수원 왔다 갔다 하시면 부천도 그 정도쯤이야 한번 또 모셔야죠. 네. 저희 모지리 주민들이 계속 이제 싱잉볼 한번 힐링 해보고 싶다고 전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날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법정 스님 눈길 하면서 이제 첫째 마디가 끝났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둘째 마디 이제 진행할 이제 차례고, 이제 둘째 마디는
마음 쓰다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네요. 되게 좋죠. 그러면 오늘 특별 초대 스님이신 달분이 법정 스님 눈길 낭독해 주겠습니다. 천주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는 한보따리. 어린 나이에 어버이를 여의고 할머니 품에서 자란 문현철.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광주로 유학을 나왔다. 시골에서 아무리 날고기던 아이도 도시에 오면 주눅이 든다. 마음이 머물 바를 이르니 무슨 일이든 건성건성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행히 크게 엇나가지 않고 음악 감상실에서 시간을 죽인다. 그때 상담 선생님이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스승이 쓴 책 삼방 한담을 건넨다. 그날도 음악 감상실에 가서 넉넉히 음악을 듣다가 자취방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겠다 싶어 들춰봤는데 그대로 빠져들어 고개를 드니 동이 텄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연희 때처럼 음악 감상실에 들렀는데 법정 스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 처음에 나온 양장판 삼방 한담에는 날개의 사진이 있었다. 한눈에 스님을 알아본 현철은 넉살 좋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는요 전남대 사대고 2학년 문현철인데요. 스님 책을 하룻밤새 다 읽었어요. 벽장 속에 감춰져 있던 아버지 유고를 우연히 찾아내 읽은 느낌이라며 언죽번죽 말을 건넸다. 스승과 말귀를 튼 문현철은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이 틈이 날 때마다 불일암을 찾았다. 그 뒤에 명동성당에 가서 영세받고 광주로 내려와 이사하다가 이삿짐 차가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3주 동안 의식을 잃을 만큼 죽을 고비를 넘긴 현철은 불일암으로 스승을 찾아가 어떻게 영세받는 날 교통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날 수가 있냐며 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고 하소연하였다. 스승은 천주님이 만화책에 나오는 마술쟁이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큰 아픔을 겪으며 더욱 성숙해지도록 힘을 주신다면서 이 바탕에서 자기 성찰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 이번 일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천주님께 기도해봐라. 아주 오랫도록 기도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했다. 87년 6월 항쟁이 한창일 때 현철은 불이랑 텐마루에 앉아 스승에게 푸념을 늘어놓는다. 할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렵사리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학교 생활에 별 의미를 못 느낀다.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차라리 고시 공부를 할까? 아니면 동생들 뒷바라지라도 해야 하니까 취직이나 할까? 책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잡히지도 않고 혼란스럽다면서 차라리 불교로 개종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여쭙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스승은 누구는 청국장을 좋아하고 누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천주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는 풀어보면 모두 한보따리니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였다. 스승이 펼쳐놓은 사랑 멍석에 스승이 주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닌 문현철 박사는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로 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사랑에 장벽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화합 결정판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현장 스님이 마리아 관음이라 이름 붙인 길상사 관음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관음상은 천주교를 대표하는 조각가 최종태 선생이 결고이 빚은 정성이다. 길상사에서 벌어서 얼마 걸리지 않는 작은 형제의 평화의 모구수도원에 계시는 수녀님들이 가끔 관음보살상을 찾아 참배를 드린다. 참배하면서 떠올리는 분이 성모 마리아일까 관세음 보살일까? 관음상을 조각 완성이라고 여긴 선생에게 관음보살상 조각은 오랜 바람이었다. 마침 개신교인 나운영이 참불가를 지었다.
개신교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나훈영을 내쫓으라고. 최종태 선생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묻는다. 관음상을 믿고 싶은데 조심스럽다고. 추기경은 괜찮다고 했다. 마음이 놓인 선생은 이리저리 수수문하다가 시절 인연이 닿아 스승이 빚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이사로 있는 정채봉 선생에게 그 뜻을 알린다. 선생 댁을 찾은 법정 스님에게 묻는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뭡니까? 화관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병은 뭐죠? 정병입니다.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구고입니다. 짧은 물음에 법정 스님 또한 토시 하나 안 붙이고 외마디로 답했다. 꽃관, 맑은 물, 세상 고통을 구한다는 세 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작품이 다 그려졌다는 선생은 흑일을 일사천리 3시간 만에 다 끝나고 나서 길상사로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법정 스님이 직접 받으셨다. 다 됐다고 하니 그럼 지금 가보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관음상을 조성하던 때를 돌아본다. 스님과 내가 뜻이 맞아 길상사 절 마당에 관음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억겁 시간 속에서 우리 두 손이 잠깐 하나로 만나서 한 형상이 태어났습니다. 이 일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일이라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바람을 이 형태에 다 부어넣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형태가 말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위대한 불상예술이 다시 새롭게 꽃피는 시절이 오길 바랍니다. 법정, 나를 물들이다. 조각가 최종태 편에 실린 말씀이다. 스승은 낡은 옷을 벗어라. 불교 예술 선화를 통한 호교 방법 오색에서 말씀한다. 선소화란 기교 이전의 자귀가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한 자귀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면 생활의 심화가 그대로 붓이나 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서화에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나 조각도 마찬가지다. 신라나 고려 때보다 오늘이 기술면에서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발달하였고 그 재료도 풍부하다. 그러나 그 시절에 이루어진 찬란한 문화 형태가 단절된 채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로지 내면 생활 자체가 소홀하기 때문일 것이다. 석가탑이나 다보탑 또는 석굴암의 불상들을 조성한 석공들은 기예인이기 이전에 극도로 정화된 신앙인이었다. 신앙생활을 거쳐 승화된 상이 돌에 스민 것이다. 최종태 선생은 조각을 하다 보니 늘 서양 사람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당당히 제 발로 설 수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조선 미술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운다. 그 바탕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1965년 섬광처럼 나타난 반가 사유상을 보고 아, 나는 이 길로 간다고 굳게 다진다. 돌덩어리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게 이집트예요. 그리스는 너무 깎아서 생명이 약해졌어요. 설명하면 약해지잖아. 우리나라 불상이 좋은 건 힘살, 힘줄 이런 게 없어서예요. 그런 게 있으면 눈길이 그리 가고 정신이 팔려서 불상이 주는 숭고함이랄까 철학이고 뭐고가 안 돼요. 내가 처음 그리스 조각을 보면서 이 사람 힘들겠다 싶었어요.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저기 내 작품 저 안에 뜨고 감은 게 다 있어요. 저걸 감았다고 볼 수도 떴다고 볼 수도 없어요. 부처님 눈이 그냥 있는 것이지 감았다 떴다를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반가사유상 눈을 떠올리지 못해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눈에 눈길이 가지 않는 거죠. 법정, 나를 물들이다. 에 나오는 최종태 선생 말씀이다.
마치 석굴암 불상들을 조성한 석공들은 기예인이기 이전에 극도로 정화된 신앙인이었다. 신앙생활을 거쳐 승화된 상이 돌에 스민 것이란 스승 말씀을 옆에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이 억겁 시간 속에서 우리 두 손이 잠깐 하나로 만난 한 형상이 태어났다라고 했다. 관세음보살상이 길상사에 모시는 날 스승은 관세음보살과 성모 마리아가 상징하는 바가 같다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받은 최종태 선생은 땅에 경계가 있으나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보다 더 결 고운 어울림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관음상 점원식 사회를 보는 영예를 누린 나는 더없이 복된 사람이다. 순조로울 줄만 알았던 북미 회담이 늘어지면서 남북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돈다. 그뿐 아니라 남남 갈등도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뽑았다고 한다. 공명지조 또는 공명조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샴쌍둥이 같은 새다. 한 머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남은 머리가 바람에 날아온 다디단 꽃을 먹고 트름을 한다. 트림 소리에 놀라 깨어난 머리가 저를 깨우지 않고 맛있는 것을 혼자 먹었다며 골이 잔뜩 나서 옆에 있는 독이 든 풀을 먹고 모두 죽고 말았다는 얘기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서로 뜻을 모아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며 시기심에 눈이 멀어 함께 죽었다고 바라본다. 참으로 그렇기만 할까? 저 이야기는 절집에서 비롯했다. 부처님에게 교단을 넘겨달라는데 바다타에게 부처님은 승가에는 위 아래가 없다. 그저 같은 길을 가는 길동무끼리 서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넘겨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 라 말씀한다. 이 말씀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댄다고 받아들인 데바다타가 여러 차례 부처님을 죽이려 든다. 그때 부처님이 꺼낸 말씀이 공명조 비유였다. 네가 전에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미묘하고 감미로운 꽃을 먹었다. 그 꽃은 바람이 불어 내 곁에 왔거늘 너는 도리어 크게 성을 내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보고 싶지 않고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는 얘기는 듣기도 싫다. 어리석은 이와 어울리는 것은 이롭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해치고 남도 해코지 한다네.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독을 먹었다는 얘기로 독이 든 먹은 머리를 데바다타의 좋은 먹이를 먹은 머리를 부처님에 견줘 말씀한 것이다. 최종태 선생 스승과 길상사를 가려고 삼청터널을 지나다가 느닷없이 스승이 한마디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에 목이 마르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랑의 갈증이라고. 북미 갈등이든 남남 갈등이든 모두 저는 사랑스럽게 보듬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바라보면서 이도 잘못이고 저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언제나 오래도록 힘이 가지고 있는 쪽이거나 센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쪽이다. 이 결핍은 스스로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 사랑에 굶주린 탓이다. 우리는 너나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다. 스승 말씀처럼 모두 한보따리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더 있어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갈등도 좋고 다툼도 좋은데 제발 독이 든 풀을 삼키지 말아달라. 다 죽으니까. 긴 문장이었는데 달문이랑 책 읽은 지 처음인데 네. 성우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딱 시작하는데 성우들 딱 읽듯이 저도 제 목소리가 데바다타가 근데 바다타에게 저도 제 목소리가 너무 멋진 것 같았어요. 공감합니다. 네, 딱 읽어주는데 시작부터. 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끊고 지각한 늘보 합류시키죠.
네, 늘보 오셨습니다. 늘보 지각하셨네요. 지각생으로 몰아가기. 아, 늘보 그런 분이 있지 몰랐는데 오늘 어떻게 지각을 다 하시고. 영상을 하면 이렇게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게 되나 보죠? 참해. 이게 이 걸상이 네. 세 분 앉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책 읽을 때 편하게 읽으시라고 잠깐 옆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아마 찝찝이도 그게 쓸만하면 쓰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천주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는 한보따리를 읽었거든요. 혹시 달부는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부처님을 사랑하죠. 달분 작품 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굴 대신에 연꽃이 이렇게 있었던 작품도 좀 인상 깊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불교 박람회 이제 붓아트 페스티벌에도 제가 좀 모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작품도 한번 띄워주시면. 해 뜨는 곳은 종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를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릴 때는 한 10년간 교회 다녔고요. 네. 네, 종교 없이 한 20년 살다가 불교가 좋아지기 시작한 지도 한 7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네. 늘보도 혹시 교회 좀 다녀보셨나요? 아니요. 책은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하기 전에 네. 기독교 성경, 그 다음에 불경, 그리고 유태교 탈무드라든가 또는 무슬림 경전도 좀 읽어보고 네, 네. 그 가운데서 가장 불교가 끌려서 왜 그러냐면 스스로 읽어간다는 게 가장 마음에 내켜서 불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일단 그동안 전에도 좀 읽었지만 우리가 김수환 주기경과 법정 스님의 인연은 좀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문현철 신부님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신부가 아니고 교수인데요. 문현철 교수님과의 인연은 이제 네. 처음 보게 되는데 요 일화는 이제 읽었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 문현철 교수는 법정 스님 장학생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법정 스님이 주시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또 본인의 동료나 또 후배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친구들,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을 스님한테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한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뭐 여기 나왔듯이 이제 천주교를 하다가 나도 불교는 할까 보다 이러니까 부처님 사랑과 부처님 자비와 천주님 사랑은 한보따리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해서 아직도 그 가톨릭 신자이죠. 네. 여기 제가 쓸 때는 조선대에 있었는데 지금 초당대에 계십니다. 안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방위 훈련 때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해설하고 하는 분 가운데 문현철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법정 스님하고는 아주 좀 특별하셨나 본데 그런 일화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첫째 마디를 끝나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법정 스님에 관련된 이런 일화들이 우리 코너에서 좀 소개되면 좀 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이야기가 제가 생각한 어떤 우리 법정 스님 눈길의 이제 두 번째 마디의 한 방향으로 코너처럼 해서 늘보가 알고 있는 법정 스님 이야기 지금 같은 좀 짤막한 이야기가 한 코너 한 코너 들어가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현철 교수한테는 법정 스님이 그 일기를 하나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기를 꼭 저녁에 써야만 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을 쓰게 되면
생각을 그 체에 거르는 것처럼 생각이 간추러지고 다듬어지니까 그 글을 쓰는 버릇을 꾸준히 들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분은 날마다 일기를 생각날 때 썼다고 합니다. 낮에 쓰기도 하고 아침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닿을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일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것도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차라리 불교로 개종을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누구는 청국장을 좋아하고 누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비유하셨네요. 청국장입니까? 김치찌개입니까? 아, 저는 청국장. 냄새가 풀풀 나. 저는 청국장 반, 김치찌개 반. 알고는 섞어지게는. 저요? 어렵네요. 엄청 어렵죠. 네. 저도 반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예요. 어. 완전 순서대로 또 이렇게.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안에서만 골라? 그러면 나는 그냥 국수가 더 좋아요라든가 비빔국수, 냉면 이렇게구나. 아니, 지금 딱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청국장이냐 김치찌개냐. 폭건데. 그러면 두 개의 선택을 하나 드려볼게요. 부처님이냐 아내분이냐. 매 회마다. 저는 사랑해요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이 그러시군요. 부처님은 혼 안 나거든요. 네. 부처님이 더 양해를 잘해줄 거니까. 그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제 최종태 교수님이 이제 하셨던 그 이제 그 뭐죠? 관음상. 네, 관음상 마리아 관음이라고 좀 별칭이 붙은 그 관음상에 대한 얘기도 또 이제 두 종교의 뭔가 뭐 어떤 대립이 아니라 뭔가 그 화합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도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여기에 되고요. 나오는 손바닥을 언제든지 펼쳐 하실 말씀 올리는 있으면 하시면 까닭 됩니다. 구고입니다가 무슨 뜻인지 김영수 거사님이 김영수 거사님이 뭐예요? 그분은 누구시라? 명사. 저분? 거사님? 죄송합니다.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제가. 네. 뭐 어때? 다른 구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구고입니다. 네. 뭔가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 고가 뭔지 또 모르겠고. 여기 풀어줬는데 예, 뒤에 아, 그래요? 밑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어디요? 밑에 짧은 아까 읽으셨죠? 고간 맑은 물 세상 고통을 구한다는 세월. 고통을 구한다. 이거. 네. 제가 자. 읽고도 제가 지금.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화관. 그래서 그건 꽃관이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병은 정병. 그래서 정병은 이제 맑은 물. 맑은 물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감노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 한자로. 그리고 이제 한쪽 손은 펼치고 있는 까닭은 이제 세상 고통을 구한다. 이제 관음보살님 정식 이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제 듣는데 그것도 좀 뭔가 이중적으로 관한다고 했거든요. 소리를 살핀다, 네. 소리를 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보살은 그런 중생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이고 대부분 보살님들은 이런 구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예 우리말로 하면 앓는 이들을 살린다, 아픈 사람을 살린다. 우리 자꾸 구한다라고 해서 그걸 관념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태 교수님은 이번 편에도 또 한 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회담 얘기 나오면서 이제 현대에 이제 어떤 종교 간 갈등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대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한정되면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들이 항상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짚어주셨네요. 이거 쓸 때 이제 그런 공명지조 해가지고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끌어내서 썼죠. 2019년에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명지조라는 말을 몰랐는데
교수들이 그렇게 이제 선택했다고 해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그 공명새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우리들 모두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마음은 뭐 선과 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마음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지만 좀 저한테는 제 자신에 대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마지막 93페이지에 이 공명새 얘기가 이제 연이어서 가면서 결핍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에 다 굶주려 있다는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또 쓰셨구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까 봐요. 다 이거에 공감하면서 읽을 테니까.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묻고 싶어요. 사랑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채워져요. 사랑하면요? 네. 그러니까 본정 스님이 우리는 다 사랑의 소산이고 네. 사랑의 유물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멎어 멎는다면 심장이 멎는 것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네. 죽음과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 모자라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도 그 예를 들면 부모 없이 어려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 해도 본인은 사랑 속에 살았던 거죠. 누군가 그 사람을 어쨌든 뭐 걷어 먹였으니까 그동안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든. 근데 우리는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은 떠올리지 않고 모자란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채우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죠. 거듭 사랑하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내 인자는 늘어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든지 사랑을 계속 모자란다고 하면 그 끌어당기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하지 마 그러보다 네가 그걸 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하는 말을 하면 그 친구가 긍정 에너지를 빨아다니는데 하지 마 할 때 하지 말라는 건 뭘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말라는 것만 이렇게 기억이 돼서 뭐든지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제가 올 때 바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와 내가 또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탁 알아차리며 왔는데 이게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앞 옆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무슨 운전을 저따위로 하지? 그랬는데 내가 또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서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걸 잘 피하네 라고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달분을 모실 때는 좀 농담처럼 생각했는데 이 책 내용 읽다 보니까 달분의 얘기가 여기 많이 녹아있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네요. 질문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은. 근데 누구나 이제 네. 뭐 제가 오늘 올라간 방송 같은 데서도 사랑 얘기 같은 걸 했지만 나도 그 사랑 받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죽기 전까지 못 놓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뭐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다음을 나가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 맴돌지만 그럼 이거는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밀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도 참 많아요. 그러고 나가보는 거죠. 다음 과정을 나가보면 여기 이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책이 뒤를 계속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읽어나가다 보면 그 말이 이 말이었네 하고 나올 수도 있듯이 저는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만큼
뭐 사랑을 깊이 있게 안다든가 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법정 스님 이야기를 쓰면서 아까도 현대불교라고 제가 그 연재했던 신문사 사장이 오늘 점심을 산다고 그래서 먹고 그래서 또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법정 스님 얘기를 해주고 싶다니까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연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쉬어봐야 되겠지만 법정 스님이 가장 책에서 많이 한 얘기가 사랑일 거다. 자비보다도 훨씬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소유 이퀄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처음에 어떤 제목을 법정 스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무소유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15꼭지를 연재하는데 그걸 그이들이 바꿨어요. 이게 너무 세다. 이 사람들이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무소유하고 사랑은 이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을 주기보다는 조금 순화시키는 게 사람들 가슴에 더 와닿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무소유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건 어떤 주목받으려는 의식이 좀 있었나 내가? 아까 그 얘기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도 어쩌면 저로서는 사랑의 결핍이었을 거예요. 사랑이 넉넉했다면 그 제목 자체를 아주 순하게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우린 다 아마 사랑이 좀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네, 저만 충만하고요. 세 분은 좀 모자라시고 사랑해요. 좀 나눠주세요. 사랑해요. 그럼 결론은 여태까지 안 나눠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좀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부분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제 애욕이라는 것에 가까웠고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그 사랑,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는 것에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독이 든 풀을 삼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는 삼독이라고 해서 뭔가 욕심과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 뭐죠?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또 삼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맨 마지막에서 저한테는 좀 가슴 새겨지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나누기 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땠는지. 저요? 네, 어떠셨어요? 얼떨결에 공간 보자고 왔는데 이렇게 일단 첫 만남이 반가웠고요. 인상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인상들이 다 좋으셔서 마음이 편했고 제 시켜 먹은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었고 네, 그 무지리 TV라는 거를 알긴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 제가 오늘 참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구독해 주실 건가요? 가시면? 좀 나눠주시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기부에도 있고 확실히 그걸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공부들 하시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책 읽으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참 좋은 시간이고 이거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좀 그런 시간이길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웠고 누군가를 굉장히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오는 길에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시간을 만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갈 때는 올 때 생각하고 조금은 달라지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네.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뜨는 곳 어떠셨어요? 저도 이 마지막 문장이 또 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결국 다치게 둘 다 잘못했다고 쌍방이 다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삼는 사람은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스스로 저를 믿지 못하고 늘 사랑에 굶주려 하는 제가 아닌가 싶어서 같이 사는 분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네요. 네. 와, 늘보 어떠셨습니까? 뭐 사랑은 영원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참다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거기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누구지? 최진석 교수가 소유,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거는 소유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 존재.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드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 이런 두 차원인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는 것, 소유욕 자체를 어떤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는 거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원래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뒤늦게 철이 드는 건지는 알 수 없을 때 요즘 들어서 하게 돼요. 그냥 사랑은 내가 할 뿐이지 누가 사랑을 해줄 거다 뭐 이런 개념, 사랑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것 자체가 결핍이 아닌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사랑 바탕 위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까지 이제 좀 더 쉽게, 요즘의 고민은 이 사랑을 초등학생들하고 나눌 때 마음과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그걸 풀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명료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요. 혹시 그게 풀리면 제가 방송하는 과정에 오늘은 그게 풀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널리 펼치는 자해 명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 좀 바르게 하시고 자기 종교에 맞게 손을 모읍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요. 나는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준 달분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분 행복하세요. 맞습니다.